여러분, 거울을 보시다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얼굴이 많이 탔지? 하면서 놀라신 적이요. 얼굴이 탔으니 미백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건조해진 것입니다. 피부가 타는 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돌아옵니다. 하지만 수분을 잃은 피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속이 메마르면 피부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잔주름이 더 깊어지고 얼굴이 더 푸석해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다시 탱탱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73세 박용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피부 관리에 자부심이 많으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늘 용자 씨는 피부가 좋아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지요. 그런데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다 보니 피부 관리가 소홀해지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거울을 보니 피부가 많이 탔고 힘이 빠져 보여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고 많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활용법을 들으시고 집에 있는 바세린으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셨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도 아니어서 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피부가 다시 촉촉해 보였습니다. 얼굴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기에 피부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달라진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무슨 관리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피부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분을 채워주고 그 수분을 지켜주는 것, 그 역할을 가장 잘해주는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친숙한 재료입니다. 오늘은 그 바세린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또 피부 부위에 따라 어떻게 쓰면 더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곧 거울 속에서 더 탱탱해진 얼굴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도 한 번쯤 써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자주 하시죠. 그거 다 허위 광고야. 발라봐도 효과 하나도 없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턱대고 바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비율, 올바른 시간대, 그리고 꾸준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박용자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여름 내내 지쳐 보이던 피부가 단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바로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미순 할머니는 목과 팔자주름, 손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린에 다른 재료를 소량 섞어 비율을 맞추고 반드시 저녁 시간에만 바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김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 9시 반쯤이면 바세린을 바르셨습니다. 몇 주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고 팔자주름이 덜 도드라졌습니다. 손등도 훨씬 매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세린 덕분이지. 사실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술은 효과가 빠르지만 예민해진 피부에는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반복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비싼 화장품도 잠시 촉촉한 듯 하지만 꾸준히 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68세 박상임 할머니입니다. 피부 관리에 늘 관심이 많으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셨습니다. 시술을 받아야 하나, 비싼 화장품을 사야 하나 고민하시던 중 지인인 피부과 의사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실 바세린만 잘 사용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박 할머니는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지만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고가 크림 성분표를 보시면 주성분이 결국 바세린과 같은 성분입니다. 핵심은 보습과 보호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화려한 광고 뒤에 있는 핵심 성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사용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알려주신 비율대로 얼굴과 손등, 특히 목과 팔자 주름에 꼼꼼히 발라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가 지나자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촉촉함이 오래 남아 있었고 푸석했던 얼굴빛도 훨씬 환해졌습니다. 주름이 덜 도드라지고 손등이 매끈해지자 기분도 밝아지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무슨 시술 받으셨냐고 물었을 때 박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술은 무슨 시술, 그냥 바세린이지. 여러분, 꼭 비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 올바른 타이밍, 꾸준한 실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피부는 다시 힘을 얻고 달라지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좋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집에 있는 수분크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피부가 건조하니 비싼 크림을 새로 사야겠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분크림이면 충분합니다. 수분크림은 말 그대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안 후 바르면 피부 속이 촉촉해지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수분이 금세 날아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져 금방 건조해지고 당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세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크림이 공급한 수분을 오래 잡아줍니다. 즉, 수분은 수분크림이 넣어주고 바세린은 그 수분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훨씬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 먼저 수분크림을 바르고 흡수시킨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얇게 덧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임으로 얇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팔자주름, 눈가, 목, 손등 같은 나이가 잘 드러나는 부위에 포인트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첫날 아침에도 당김이 덜하고 촉촉함이 남아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화장품을 새로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습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좋은 2번째는 알로에겔입니다. 여름을 지나면 피부는 햇볕과 땀, 열 때문에 쉽게 지치고 붉어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보습보다 피부 진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알로에겔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진정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끈거리거나 따가울 때 바르면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로에겔만 쓰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겔은 수분과 진정을 주고 바세린은 그 효과를 오래 붙잡아 줍니다. 즉, 피부가 시원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얻는 것이지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밤에 세안 후 알로에겔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 주세요. 또는 손바닥에서 바세린 반 티스푼과 알로에겔 같은 양을 섞어 바르면 크림처럼 쓸 수 있습니다. 피부가 화끈거릴 때는 두껍게 올려 팩처럼 사용해도 좋습니다. 효과는 바르는 즉시 느껴집니다. 열감이 줄고 붉은 기운이 한결 완화됩니다. 꾸준히 쓰면 얇고 민감했던 피부가 점점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가 예민해져 화장품이 따갑게 느껴지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름철엔 알로에겔을 냉장 보관하세요. 밤에 시원하게 바르면 진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좋은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보습제이자 영양제라고 불립니다. 작은 양만 발라도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또 항균 성분이 있어 작은 자극이나 트러블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꿀만 바르면 끈적거리고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꿀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힘을 오래 지켜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바세린 반 티스푼에 꿀 한두 방울을 섞어 얼굴에 얇게 바르세요. 특히 입술, 팔자주름, 눈가 같은 건조한 부위에 포인트로 쓰시면 좋습니다. 남은 양은 손등, 발꿈치처럼 거칠고 잘 갈라지는 곳에 바르시면 효과가 큽니다. 효과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김이 덜하고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꾸준히 쓰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계절, 입술이 잘 트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은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답답하니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세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고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채우고 그 수분을 오래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크림은 채워주고 알로에겔은 진정시키고 꿀은 영양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그 모든 것을 오래 지켜줍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습관처럼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일주만 이어가셔도 거울 속에서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좋은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예로부터 피부에 좋은 천연 보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영양이 풍부합니다. 올레산은 피부 깊이 스며들어 수분을 공급하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만 바르면 끈적이거나 겉돌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금방 증발해 효과가 오래가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힘을 피부 속에 오래 머물게 잡아줍니다. 즉, 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보습과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을 깨끗이 닦고 바세린 반 티스푼에 올리브 오일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섞습니다. 크림처럼 만든 뒤 이마, 볼, 코, 턱, 목 순서로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목주름은 나이를 잘 드러내므로 꼭 챙겨 바르시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르면 탄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 바르고 남은 양은 손등, 팔꿈치, 무릎 같은 건조한 부위에도 바르시면 좋습니다. 효과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른 직후 피부가 한결 매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김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 조합은 극도로 건조한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70대 이후 피부 장벽이 약해진 분들, 각질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당뇨로 피부가 잘 갈라지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많이 쓰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두세 방울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자외선과 만나면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녁에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그 힘을 오래 지켜주는 것. 올리브 오일은 영양을 넣어주고 바세린은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다시 촉촉함과 탄력을 되찾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도해보세요. 꾸준히 일주만 실천해도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오래전부터 피부 보습과 영양에 많이 쓰였습니다. 중세 지방산, 특히 라우르산은 보습력이 뛰어나고 항균 작용까지 있습니다. 바르면 피부가 부드럽게 코팅되는 느낌이 들고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얼굴 전체에 많이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성 피부나 민감한 피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얼굴보다는 각질이 많은 부위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손등 같은 곳입니다. 피부가 두껍고 거친 부위라 코코넛 오일과 바세린 조합이 딱 맞습니다. 사용법은 바세린 반 티스푼에 코코넛 오일 두세 방울을 섞어 바르는 것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팔꿈치나 발뒤꿈치에 바르고 면양말이나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보습 효과가 오래갑니다. 일주만 꾸준히 해도 거칠고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갈라지는 발뒤꿈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피부 상태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바세린은 얼굴보다는 각질이 심한 부위에서 훨씬 좋은 효과를 줍니다.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세린을 활용할 때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 피부 타입에 맞는 사용법, 그리고 올바른 시간입니다. 좋은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하지 않게 쓰기. 바세린은 콩알만큼만 얇게 펴 바르면 충분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고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 타입에 맞추기. 건조한 피부는 수분 크림과 함께, 유분이 많은 피부는 T존은 피하고 팔자주름, 목, 손등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바르세요. 셋째, 반드시 테스트하기.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030분 확인하세요. 문제가 없을 때 점차 넓혀가면 됩니다. 넷째, 올바른 타이밍. 바세린은 밤에만 바르세요.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자외선과 만나 자극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저녁 10시 정도 피부 재생이 활발할 때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순서와 방법. 세안 후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는 살살 두드리듯 목과 팔자 주름은 꼼꼼히 바르고 남은 양은 손등, 팔꿈치, 발뒤꿈치 같은 거친 부위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섯째,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기. 민감하다면 알로에겔이나 수분 크림과 섞어 쓰고
깊은 주름엔 글리세린이나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더하면 효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적당한 양, 올바른 타이밍, 내 피부에 맞춘 사용법.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촉촉하고 탄력 있게 달라집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문제이니 바세린은 쓰지 마시고 꼭 밤에만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처럼 시작해 보시면 일주 만에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야 피부가 건강해지고 그 결과가 얼굴빛에도 드러나지요. 오늘은 피부 건강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피부가 푸석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분 부족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하루 8잔 정도 수시로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선택하면 피부 보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가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깊이 잠들 수 있도록 생활 리듬을 맞추어 주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조명을 낮춰 숙면을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에도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얼굴빛이 훨씬 맑아집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은 피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마세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외출이 길지 않더라도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등이나 목처럼 쉽게 노출되는 부위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모자와 양산, 얇은 스카프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피부는 먹는 음식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고 견과류나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기름지고 단 음식은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 생각하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 숙면, 운동, 자외선 차단,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 5가지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한층 더 건강하고 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 꾸준함이 결국 피부를 젊게 또 마음까지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피부가 좋습니다. 조금 잠을 못 자도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금세 회복되곤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만 건조해져도 주름이 깊어지고 잠을 못 자면 얼굴빛이 금세 칙칙해집니다. 화장을 해도 잘 받지 않고 거울 속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피부 건강의 핵심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안 후 수분을 채워주고 바세린으로 보호해주는 일, 물을 자주 마셔 몸속까지 수분을 채우는 일, 충분히 잠을 자고 햇볕 아래에서는 꼭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피부는 다시 힘을 얻고 얼굴빛도 한층 건강해집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마음속에 나도 달라지고 싶다,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뜻일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고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실천하고 변화를 나누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과 함께 시작해 보시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건행 라디오였습니다.